1장. 얼음이 얼듯 차가운 공기에 콧물마저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돌석은 땅을 파고 들어가 헝겊 조각을 뒤집어 쓰고 몸을 한껏 웅크리고 있지만 요동의 밤을 견디기란 쉽지 않다. 씨발, 잠을 잘 수가 없네. 미쳤다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무슨 개고생이야. 혼자 중얼거리며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병장기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듣는다. 돌석은 구덩이에서 벌떡 일어나 무디고 낡은 검 한 자루를 들고 홀릴 듯 소리가 나는 곳으로 뛰기 시작한다. 산도, 작은 구릉도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지평선이 이어지는 낯선 곳에서 며칠을 굶은 그는 사람 소리만 들어도 희망이 생겼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다. 사람 소리면 족하다. 허기를 달래야 했다. 돌석은 전 먹던 힘까지 짜내며 뛰고 또 뛰었다. 깊고 짙은 어둠. 여명이 채 떠오르기 전 요란한 소리와 비명이 가까워지고 있다. 굳이 상상할 필요도 없이 참혹함이 느껴졌지만 돌석은 흥분하고 있었다. 온몸에 피가 뜨거워지고 있었다. 으하하하하, 여기구나. 여기. 죽어라. 죽어. 다 죽어라. 돌석은 무딘 검으로 병사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나간다. 180cm 우람한 체격을 가진 돌석의 힘과 광기는 일반 병사들을 베어 넘기기엔 충분했다. 전장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 본능일까, 운이었을까. 돌석은 공교롭게 말갈 쪽에 목을 쳐나가고 있었다. 죽이면 죽일수록 돌석에게 뿌려진 피는 뜨겁고 신선했다. 옷까지 굳어버린 한기가 가시고 축축하고 비릿한 땀과 피가 어울려져 온기가 돌았다. 하하하하, 이거야 이거. 응? 어디 가느냐? 어디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하하하. 돌석은 도망가려는 말갈 병사들을 쫓으려 하지만 말을 타고 달아나 버려 잡을 수 없다. 이 새끼들아, 어디가? 이리 와. 돌석은 피를 잔뜩 뒤집어 쓴 채 악귀처럼 소리를 지른다. 여명이 아직 꿈틀거리는 새벽녘. 흥분에 펄쩍펄쩍 날뛰는 돌석에게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스산한 바람이 돌석의 머리카락을 날린다. 돌석은 무심코 돌아보자 말 위에 거구의 남자가 흉악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다. 제법이구나. 내 놈은 고구려인은 아닌 것 같은데 말갈 쪽인가? 흑마 위에 7개의 검을 차고 검은 찰감 무장을 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돌석의 머리를 뚫고 지나가지만 전투의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일까? 무지함일까? 돌석은 인상을 쓰며 짜증스럽게 대답한다. 넌 뭔데 보자마자 통성명이냐? 거구의 장수 옆에 날렵하게 생긴 무사가 검을 뽑으며 소리친다. 이놈, 죽고 싶은 거냐? 감히 대인이 친히 물어보시는데 무엄하다. 당장 목을 쳐 군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 어느새 흑마를 탄 장군 곁으로 장수들과 고구려군이 모여들어 돌석을 둥글게 둘러싸고 있었다. 무의식 속에 다리에 힘이 풀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처박으며 불안에 떨며 애원하는 돌석. 전 돌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놈입니다. 강원도 산골에 살다 부모를 여의고 이리저리 떠돌다 우연히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흑마를 탄 장군의 눈이 부드럽게 풀어지며 엷은 미소가 배어나온다. 아무것도 아닌 놈이라. 재밌는 놈이구나. 어떠냐? 나와 함께 가겠느냐? 두려움이 뼈까지 스며든 돌석은 차마 고개를 들 생각을 하지 못한다.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말대꾸를 하느냐? 되었다. 고중리, 그대로 두거라. 고중리가 호통을 치며 나아가려는 것을 거구의 남성이 가벼운 손짓으로 막아서며 웃는다. 어디긴 어디겠느냐, 지옥이지. 나 영의 소문이 열어갈 지옥으로 가겠느냐? 때마침 여명 속에서 햇살이 비집고 나와 강렬한 빛이 영의 소문 뒤로 쏟아진다. 돌석은 눈부셔 쳐다볼 수조차 없는 영의 소문의 말에 주저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곳이 설령 지옥이라 해도 지금보다 나을 것입니다. 영의 소문은 힐끔거리는 돌석의 선명한 눈동자와 얼굴과 옷에 덕지덕지 묻은 피얼룩을 흥미롭게 바라본다. 하하하하하, 그래, 가자꾸나. 영의 소문의 지옥으로. 동이 뜨자 고구려군은 부상자, 전사자를 수레에 실고 전장을 정리하느라 분주하다. 돌석은 고구려군 사이에서 이방인처럼 멍하니 지켜보기만 한다. 무엇을 해야 할지, 해도 될지 모르는 것 같았다.
따라오너라. 낯선 소리에 고개를 돌아보니 고중리가 말 한 피를 끌고 왔다. 강원도 산골에 살던 돌석은 말이라는 걸 요동 땅에서 처음 보았다. 180cm의 큰 키를 가진 돌석도 올려다볼 만큼 육중한 말은 상상 속의 도깨비처럼 느껴졌다. 왜 그러느냐? 돌석은 손으로 뒤통수를 긁으며 대답한다. 소인이 말을 못합니다요. 고중리는 의외의 말에 박장대소를 터뜨린다. 하하하하. 귀신 같은 놈이 말을 못한다? 이놈 정말 재밌는 놈이구나. 2장. 차가운 바람에 머리가 날리고 눈을 뜨기 어렵다. 돌석은 고중리 뒤에서 말을 타고 삼천 기마대와 함께 달리고 있다. 웅장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끝없이 펼쳐지는 지평선은 현실 세계가 아닌 것만 같았다. 가도 가도 끝없는 이곳을 달리는 자신이 꿈만 같이 느껴졌다. 이것이 진짜 요동이군요. 바다 같습니다. 돌석이 감탄한 표정으로 소리쳐 보지만 고중리는 돌석이 괴상해 보일 뿐이다. 고구려 인도 말갈 쪽도 아닌데 남쪽 강원도에서 이곳까지 왜 무엇을 위해 왔을까? 전투에 왜 뛰어들었을까? 아무것도 아닌 자의 검술이라 하기엔 패도적인 기운과 기세는 무엇이란 말인가? 고중리는 돌석을 힐끔 보며 생각에 잠긴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돌석이 가진 검술과 그 속에 담긴 야수 같은 본능은 단순히 떠돌이로 치부하기엔 너무도 강렬했다. 그는 대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낯선 땅에서 홀로 남아 전투를 벌였던 그 용맹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돌석은 자신의 운명이 이곳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그 운명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돌석, 어서 가자. 대인이 기다리고 있다. 고중리가 말을 멈추고 돌석에게 손짓한다. 돌석은 고중리의 손짓을 따라 말을 재촉하며 다시 한번 요동의 대지를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3장.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고구려 수경지엔 수많은 막사와 날카로운 병장기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군마들의 부래질 소리, 떠들썩하게 아침밥을 지어 먹는 소리, 서로의 무용을 뽐내는 소리가 뒤섞여 수경지는 기운이 넘쳐 흐르고 있다. 한켠에선 부상당한 이의 신음소리와 전사자들이 건초에 살짝 가려져 수레에 실려 있었다.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지만 전장은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할 시간보다 살아남은 자들을 찬양하는 곳이다. 죽이기 위해 더 많이, 효과적으로 죽이기 위한 곳이 군대의 존재 이유니까 돌석은 상반된 모습을 갖고 있는 고구려 수경지에서 위선을 떨 필요가 없었다. 돌석은 살고 싶었다. 살기 위해 살인도 주저하지 않았다. 못하느냐? 어서 따라오거라. 고중리가 멍하게 서 있는 돌석에게 손짓을 한다. 고중리가 돌석을 데려온 곳은 여러 막사 중 가장 크고 화려한 막사. 막사 앞에는 병사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돌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안으로 들어간다. 고개를 숙이고 막사 안으로 들어간 돌석은 나무 타는 냄새와 훈훈함이 강렬하게 다가왔다. 고개를 들자 정중앙에 거구의 영의 소문이 거만스럽게 의자에 앉아 눈에서 불을 뿜듯이 돌석을 내려보고 있었고 그를 중심으로 10여 명의 장수들이 작은 쇠조각을 이어붙인 검은색 찰갑 갑옷에 좌우에 뿌리 솟구친 투구를 쓰고 있었다. 이들에게서는 고구려 병사들의 훈훈한 기운을 조금도 느낄 수가 없었다.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 정적이 가득했으며 영의 소문이 뿜어내는 기운은 살결마저 따가울 정도였다. 말을 못한다고, 말도 타는 못하는 놈의 무예라고 하기엔 비범한 재주다. 넌 누구냐? 영의 소문의 말에 돌석은 대답을 해야 하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다. 눈만 껌벅껌벅거리고 몸이 굳어버렸다. 나이가 몇인가? 영의 소문 옆에 40대 중후반의 인자한 얼굴의 장수가 덤덤히 물었다. 15인지 16인지 잘 모릅니다. 전투는 어떻게 참전하였는가? 돌석은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대답했다. 그게 근방에서 노숙을 하다가 우연히. 돌석의 대답에 영의 소문이 껄껄거리며 웃음을 터뜨리자 옆에 장수들도 따라 웃는다. 한참을 시끄럽게 웃기만 하던 영의 소문의 눈빛이 새우산하게 변한다. 우연이라 했느냐? 어린 놈이 겁이 없는 갠가? 무지한 건가?
왜 전장에 뛰어들었느냐 물었다. 조용하지만 심장을 뚫어버릴 것만 같은 안광에 돌석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는다. 못하느냐? 어서 대답하지 못할까? 고중리가 소리치자 돌석의 입에서 침까지 질질 흘리며 주절주절 말이 쏟아져 나온다. 그냥 싸움을 잘합니다. 뭘 어쩌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전장에서 병사들의 물품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고자 몸부림쳤을 뿐입니다. 마구잡이로 휘둘렀을 뿐입니다. 영의 소문은 흥미롭다는 듯 턱을 쓰다무며 돌석의 투박한 손과 상처투성이의 팔, 다리를 쓱 훑어본다. 그래, 어디서 배운 검술은 아니더구나.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 어떠냐? 내게서 제대로 검을 잡아보겠느냐? 영의 소문의 제안에 돌석은 일말의 망설임도 느끼지 못했다. 소인 주군으로 받들겠나이다. 영의 소문은 흡족한 듯 호탕하게 웃으며 돌석에게 술잔을 내민다. 돌석은 술잔을 넙죽 받아 마시며 우렁차게 소리친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하하. 그래, 그럼 되었다. 고중리, 앞으로 자네가 이놈을 잘 다듬어 보거라. 영의 소문의 명에 고중리가 굴레를 하며 막사를 빠져나가자 다른 장수들도 따라 나간다. 넓은 대장 막사의 영의 소문과 중년의 무사 둘만 남는다. 중년의 무사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영의 소문에게 의아하다는 눈빛으로 슬쩍 물어본다. 대인, 출신, 성분도 모르는 저런 말단 병조를 왜 굳이 들이려 하십니까? 영의 소문은 술잔에 술을 채우며 껄껄 웃는다. 으하하하, 고정의 장군. 아니, 저놈이 글쎄, 웃고 있지 뭡니까? 생사가 넘나드는 사선에서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눈은 지독히도 차갑더군요. 살인자의 눈입니다. 알 수 있지요. 두고 보세요. 잘 벼리면 좋은 검이 될 겁니다. 영의 소문은 기쁨을 주체 못한 듯 계속 술을 마시며 흥분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고정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다. 들떠 보이는 영의 소문의 얼굴 속에 이글이글거리는 분노의 눈빛과 돌석의 눈빛이 닮아 있다는 것을. 5장. 고중리가 돌석을 데리고 작은 막사로 들어왔다. 사람 2~3명은 거뜬히 누울 수 있는 막사 안은 약간의 온기가 돌고 있다. 추위를 피해 땅을 파고 들어가기까지 했던 돌석에게는 그 어디보다 아늑하게 느껴졌다. 술과 고기다. 대인께서 친히 내리시는 것이니 마음껏 즐기도록 하거라. 얼마 만에 본 제대로 된 음식인가. 돌석은 입안에 침이 고이다 못해 흘러넘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헌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머리를 연신 조아리면서도 쓸데없는 말을 했다는 걸 깨달은 돌석을 고중리는 혀를 차며 아래 위로 훑어본다. 확실히 고구려인은 아니구나. 동부가 망리지의 장남 영의 소문 대인을 모르다니. 앞으로 내가 널 지도할 것이다. 난 소영 고중리다. 돌석은 고구려란 나라가 있다는 걸 얼핏 들어본 기억이 났지만 동부가 망리지, 영의 소문. 돌석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었다. 네. 소영 나으리. 고중리는 여전히 돌석이 재미난지 웃으며 막사 밖으로 나간다. 아늑한 막사 안에 술과 고기를 남겨진 돌석은 이곳이 어디인지, 뭘 하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입안에 술과 고기가 우악스럽게 씹혀 들어가는 황홀함만이 가득했다.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라도 되는 양 입안이 터지도록 고기를 쑤셔 박으며 제대로 씹지도 않고 삼키기를 반복했다. 뱃속의 허기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걸 느낄 만한데 막사 안으로 낯선 남자가 불쑥 들어왔다. 175cm의 키에 단단한 체격을 가진 소년이지만 돌석은 그에게 느껴지는 비릿한 핏내음을 알 수 있었다. 본능적으로 고중리에게 받은 환두대도를 빼어들며 입안에 고기를 가득 넣은 채 소년에게 검을 겨눈다. 누구냐? 소년 무사는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살짝 뒷걸음질을 친다. 왜 이래? 우린 같은 편이야. 난 그저 고맙다고 인사하러 온 거야. 소년 무사가 공격 의지가 없음을 밝혔지만 돌석은 검을 내리지 못하고 소년 왼쪽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천천히 돌았다. 고마워? 뭐가? 소년은 돌석의 경계심과 투쟁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하하하, 넌 기억도 못하는구나. 아까 전투. 우리 군이 말갈족 습격을 받아 혼란스러울 때 네가 날 구했잖아. 대단했어.
나도 전장을 두려워하진 않지만 너 같은 놈은 처음 봤다. 고마워, 난 생애라고 해. 천진난만한 웃음과 달리 생애의 몸은 전사의 몸이었다. 돌석은 이런 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상대가 상대를 알아보듯 자칫 방심하면 목이 날아간다는 것을. 넌 고구려인 같지 않은데 말갈이냐. 돌석의 경계에도 생애는 여전히 해맑았다. 그래, 난 말갈 쪽이야. 영의 소문 대인이 날 발탁하셔서 자랑스런 개마무사가 되었지. 넌 이름이 뭐냐? 개마무사? 영의 소문이라면 그 무서운 장수. 돌석은 생애에게서 같은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돌석이야. 생애는 스스럼 없이 돌석에게 다가와 앉으며 고기를 뜯으며 물었다. 돌석, 평범한 이름이구나. 참, 너 말을 못한다며? 야, 칼 좀 그만 내려놔. 무서워서 살겠니? 배 안 고파? 한잔할까? 태어난 생애의 모습에 돌석도 자연스럽게 앉으며 고기를 뜯었다. 응, 못타. 생애는 돌석을 신기하듯 바라보며 쌩글쌩글 웃었다. 신기하네. 고중리 소영님이 말 타는 법부터 가르치라 하시길래 농담인 줄 알았는데 희한하네. 그래, 너도 이제 어엿한 개마무사인데 말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아니, 요동에서 살아남을 수 없지. 배부터 마저 채우고 일찍 자둬. 내일 아침에 다시 출진이야. 그리고 정말 고마웠다. 생애는 어색하게 돌석에게 다가와 슬쩍 안고는 일어선다. 잘자, 형제. 전해고와. 형제도, 친구도, 동료도 없던 그에게 생애의 말과 행동은 너무나 따뜻했다. 6장. 막사 안에서 양가죽 이불을 덮고 곤히 잠들어 있는 돌석의 모습을 생애가 가만히 내려다보며 웃고 있다. 치, 너도 애기구나. 혼잣말로 속삭이던 생애가 돌석에게 발길질을 하며 요란 법석을 떤다. 팔자 좋은 놈이네. 빨리 일어나. 짧은 돌석의 인생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잠들었던 적이 있었던가. 걱정 없이 잠들어 본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얼마나 골아떨어졌으면 아무리 눈을 뜨려 해도 눈꺼풀이 붙어버려 떨어질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 비집고 들어온 낯선 옷차림의 다정한 목소리. 생애는 여전히 웃으며 돌석을 발로 툭툭 차며 재촉한다. 빨리 나와. 힘겹게 몸을 일으킨 돌석은 열려진 막사 밖의 풍경을 보니 짜증이 났다. 여명도 채 나타나기 전인데 고구려군은 대낮인 마냥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해도 안 떴는데 뭐 하는 거야? 꿈과 현실의 중간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돌석을 생애가 어거지로 막사 밖으로 끌고 나온다. 오늘 출진한다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얼른 타봐. 말이다. 분명 말이다. 돌석 앞에 부레질하며 앞발질을 거칠게 하는 거대한 말이 돌석과 눈을 마주치고 있었다. 말을? 지금? 어떻게? 뭐해? 얼른 타. 갑자기? 어떻게? 생애는 어린애 같은 돌석이 귀여워 보이기까지 하지만 짐짓 무서운 얼굴로 닥달한다. 죽고 싶어? 말도 안 타고 출진을 어떻게 해? 개죽음 당하고 싶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도깨비 같은 짐승 위로 올라갈 엄두가 좀처럼 나지 않았다. 보다 못한 생애가 돌석을 번쩍 들어 말 위로 올려버린다. 돌석은 말등에 닿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다. 생애는 웃으며 쓰러진 돌석에게 손을 내민다. 하하하하. 자, 다시 타봐. 바닥을 긴 돌석은 오기가 바짝 올라 이를 악물고 다시 말에 기어 올라간다. 돌석이 말등에 올라서자마자 생애가 숨 가쁘게 소리친다. 말과 한 몸이 되어야 해. 중심을 잘 잡고. 그렇지. 다리로 말배를 감싸듯이. 그렇지. 잘하네. 허리를 쭉 펴고. 체중은 엉덩이 쪽으로 실어. 그렇지. 제법인데? 돌석은 생애 말을 들으며 필사적으로 말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지만 다시 바닥에 던져진다. 생애는 돌석에게 웃으며 다시 손을 내민다. 2시간 뒤면 출진이야. 정 안 되면 나랑 같이 타고 가자. 명색이 고구려 무사가 말을 못할 수는 없지. 요동에선 목숨보다 소중한 게 말이야. 7장. 삼천의 기마대가 요동 벌판을 질주하고 있다. 기마대 후미의 생애와 돌석이 말을 달리고 있다. 오, 이런 걸 재능이란 건가? 2시간 만에 말을 이렇게 몰다니. 대단하대? 말 못하던 거 맞아? 비록 속력을 제대로 내지 못해 맨 뒤에 처져 있지만
돌석은 분명 홀로 말을 달리고 있었다. 휴. 말 시키지 마. 이 추위에도 식은땀이 절로 난다. 돌석은 식은땀이 나면서도 호쾌한 기분에 잔뜩 매료되어 있었다. 끝없이 광활한 요동을 엄청난 속도로 말과 함께 달리는 역동성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짜릿함이었다. 하하하. 그래. 인생은 실전이지. 3시간을 달려온 고구려군은 말갈군과 조우한다. 군 중앙에 쇠빈을 갑옷을 입은 영의 소문이 환두대도를 빼들며 우렁차게 소리친다. 정운 돌격하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영의 소문의 명령에 고구려군은 삼조고 깃발을 휘날리며 말갈 쪽을 향해 달려온 속도 그대로 돌진한다. 병장기 부딪히는 소리, 군을 독려하는 장수들 소리, 목숨이 아스러져가는 절규에 돌석의 본능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피가 끓어올랐다. 돌석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을 몰아 전방으로 달려나가며 환두대도를 높이 들며 울부짖는다. 와! 천진난만히 말을 몰던 소년의 눈이 야수로 변해간다. 휘두르는 환두대도는 여지없이 적의 목, 팔, 다리를 베어내고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뜨겁고 비릿한 피. 피를 본 돌석은 더욱 광분했다. 돌석의 움직임은 검술이라고 할 수 없었다. 검을 도끼 쓰듯 찍어 누르고 생명을 꺾어버린다. 돌석이 지나가는 자리엔 여지없이 시체들이 쌓여가고 비명이 가득했다. 비명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피가 터지면 터질수록 돌석의 심연 가득한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가 소용돌이처럼 환두대도로 옮겨지는 것 같았다. 부족하다 부족해. 더 오너라. 돌석의 외침과 달리 전황은 기울어 고구려군의 압승으로 말갈족들은 패퇴하고 있었다. 으흐흐흐흐. 어디 가느냐. 어디가. 당장 서라. 목숨을 내놓아라. 돌석은 어느새 말을 능숙히 몰아 도망가는 적을 쫓기 시작한다. 온몸에 피를 뒤집어쓰고 산발인 머리를 휘날리며 적을 따라잡아 목을 치고 허리를 베며 환호하고 있었다. 고중리는 홀로 전열을 이탈해 적진 깊숙이 들어간 돌석을 발견하고 생애에게 명을 내린다. 저놈을 불러와라. 명도 없이 어딜 가는 거냐. 돌석의 돌발 행동에 웃음이 터진 생애는 쏜살같이 말을 달려간다. 전장에서 군율은 지엄한 것. 독자 행동은 스스로의 목숨뿐만 아니라 아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금기시되는 일이다. 이제 갓군에 들어온 돌석이 그걸 알 리도 없었지만 돌석의 놀라운 무용과 하루도 되지 않아 말을 자유자재로 모는 습득력은 기이한 일이었다. 그만. 마음대로 가면 어떡해. 전장에서 이러면 큰일 난다고. 잔뜩 화가 난 돌석은 아무런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신기하게 생애의 목소리는 선명히 들어와 고개를 돌리며 피범벅이 된 얼굴로 누구보다 환히 웃어 보였다. 돌석은 생애 뒤로 여명 속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았다. 해 뜨네. 생애는 돌석의 모습에 헛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끌고 진영으로 돌아간다. 이들을 고구려군 중앙에서 지켜보던 고정이가 놀랍다는 얼굴로 영의 소문을 바라본다. 허허, 저런 마귀 같은 놈을 보았나. 대인의 안목은 틀린 법이 없군요. 저놈은 검이 아니라 도끼입니다. 베는 게 아니라 찍어 누릅니다. 하하하. 평생을 전장에 살아온 고정의도 돌석의 무용과 잔혹함은 특별했다. 마귀, 까마귀 같은 놈이죠. 피를 보면 흥분하는. 하하하. 정운, 돌아가자. 영의 소문은 흡족히 웃으며 군을 통솔한다. 8장. 고구려군 수경지는 여느 때처럼 활기가 넘친다. 승전 직후의 에너지는 그 무엇보다 아드레날린을 솟구치게 만드는 것이다. 돌석은 얼굴과 몸에 묻은 피와 살점을 닦아낼 생각도 없이 상기된 얼굴로 생애를 찾는다. 또 어딜 가는 거야? 이번에도 말갈 쪽이야. 생애는 전투를 마치고 돌아와 막사를 걷고 있는데 열기를 못 떨어낸 돌석이 신기하기만 했다. 이놈은 전투에 미쳤나? 동부의 말갈 쪽을 격퇴했으니 평양성으로 귀환하는 거야. 너도 얼른 막사 정리부터 해. 들떠있던 돌석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계속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어 하늘 위를 붕붕 떠있는 것 같은데 돌아가다니. 평양, 거기가. 하하하. 넌 고구려 수도성도 모른단 말이냐? 고중리가 나타나 한 소리 하자 금세 주눅이 들어버린 돌석은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되었다. 까마귀. 네? 까마귀요? 까마귀라니. 썩은 시체나 물어뜯는 흉조 까마귀를 왜 부르는가? 하하하. 너 모르는구나. 넌 이제 까마귀야.
영의 소문 대인이 널 까마귀로 명하셨어. 멋지지 않냐? 삼조고는 아니지만 까마귀 귀신. 멋지긴. 돌석이란 이름이 의미가 있진 않더라도 이름은 이름인데 멀쩡한 이름 두고 시꺼먼 흉조 까마귀라니. 취향도 별난 듯 싶던 돌석은 고구려군의 상징 삼조고 깃발이 휘날리는 걸 보았다. 왜? 마음에 들지 않는 게냐? 고중리가 돌석을 힐끔 쳐다보자 말을 버벅인다. 아,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그래, 앞으로 넌 고구려의 까마귀다. 이젠 내 이름을 각인시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고구려를 위해, 영의 소문 대인을 위해. 알겠느냐? 돌석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한다. 알겠습니다. 목숨 바쳐 싸우겠습니다. 고중리는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생애에게 말을 건넨다. 생애, 너도 까마귀를 잘 이끌어라. 이놈이 제대로 된 무사가 될 수 있도록. 생애는 활짝 웃으며 대답한다. 걱정 마세요, 소영님. 제가 잘 가르칠 테니 까마귀가 꼭 고구려의 자랑이 될 겁니다. 돌석은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을 다지며 고구려의 까마귀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삼조고의 깃발 아래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전장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다. 9장. 하늘과 맞닿을 만큼 거대한 장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대동강을 끼고 내성, 중성, 외성으로 구성된 26km에 달하는 거대한 인공 건축물. 기와집도 보지 못한 까마귀에게 평양성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웅장한 성문이 열리자 수많은 백성들이 길을 따라 환호성을 지르며 고구려군을 반기고 아이들은 군마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다. 까마귀는 이런 평화로운 혼잡함을 본 적이 없었다. 거대한 장벽과 환영 인파에 둘러싸이니 주눅이 들어 잔뜩 쪼그라들어 버리는 것 같았다. 반면 삼천 기병 선두의 영의 소문은 동요 없이 넓은 어깨를 펴며 침착하게 말을 몰고 있었다. 까마귀는 너무도 태어난 영의 소문을 보고 있자니 새삼 크고 위대해 보였다. 까마귀는 고중리의 바로 뒤를 따라가며 평양성의 웅장함에 압도되었다. 성문을 통과할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기와지붕의 집들이 빼곡히 들어선 거리, 번화한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소리와 냄새가 가득했다. 이곳이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이다. 자랑스러운 우리 고구려의 심장이지. 고중리가 자랑스레 말했다. 까마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할 뿐이었다. 그동안 본 적 없는 화려함과 규모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까마귀, 평양성은 처음이지? 넋이 나간 얼굴이네. 생해가 옆에서 놀리듯 말했다. 그렇다. 정말 놀라운 곳이군. 돌석은 천천히 대답했다. 그는 아직도 이곳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자, 기병대는 곧 태왕궁으로 향할 것이다. 넌 소영님과 함께 대기하도록 해라. 우리 장군님을 무사히 맞이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임무다. 고중리가 말했다. 까마귀는 고중리의 지시를 따라 기병대에서 빠져나와 대기 위치로 이동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영의 소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웅장해 보였다. 평양성의 중심부로 향하는 영의 소문의 뒷모습은 마치 전쟁의 신처럼 위엄이 넘쳤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까마귀는 스스로 다짐하며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했다. 그는 이제 고구려의 까마귀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해내리라 마음먹었다. 10장. 까마귀는 너무 일찍 놀랐다는 걸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황궁 같은 거대한 저택이 영의 소문의 거처라고 하니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입을 쩍 벌리며 저택 구경에 빠져있는 까마귀에게 고중리가 다가왔다. 앞으로 까마귀와 생애는 대인 곁을 한시도 떠나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고중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멍한 표정의 까마귀 뒤통수를 생애가 손으로 누르며 함께 고중리에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소영님. 까마귀도 얼떨결에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고중리가 자리를 뜨자마자 까마귀는 생애를 쳐다봤다. 이런 큰 집이 있어? 처음 봐.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영의 소문 대인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어? 그럼 고구려 동부가 망리지의 장남인데. 생애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까마귀는 생애의 말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었다. 동부가? 생애는 상냥히 웃으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고구려는 태왕의 계루부, 동부의 연노부, 남부의 관노부, 서부의 순노부,
북부의 절노부의 오연맹 귀족 사회야. 그중 동부의 연태조 막리지 가문이 가장 권위 있고 강성하지. 그런데 그 대단한 가문의 장남의 호위라니. 잘만 하면 우리도 관직을 받을지 몰라. 관직이라니. 천한 무지렁이에게 생애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게 가능해. 나 같은 족보도 없는 천민에게? 생애는 가슴을 탕탕 치며 자신 있게 뽐내듯 말했다. 그럼 대인은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 등용하신다고. 나도 말갈 쪽인데 선임 품계를 받았잖아. 정말 너도? 와, 대단한데. 까마귀는 생애를 선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멈출 수가 없었다. 혼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달콤한 상상에 빠져들었다. 뭘 그리 노닥거리느냐. 대인께서 나가신다. 고중리가 소리치자 까마귀와 생애는 동시에 대답했다. 네, 소영님. 까마귀의 표정이 반짝반짝 빛났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생존을 위해 버둥대며 요동까지 흘러온 그에게 영의 소문은 한 줄기 비치자 희망이 되었다. 11장. 동부가의 거대한 저택을 본 탓일까. 을지가의 저택이 소박해 보이기까지 했다. 영의 소문을 따라 저택 입구에 들어서며 까마귀는 생애에게 슬쩍 물어본다. 여긴 어디야? 경비가 상당한데. 을지가. 을지문덕 대장군님의 거처야. 까마귀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을지가. 을지문덕 대장군. 넌 뭐 아는 게 없냐? 을지문덕 대장군님을 모른다고? 살수. 살수에서 수나라 100만 대군을 경멸한 을지문덕을 어떻게 몰라? 까마귀는 괜스레 부끄러운 마음마저 들었다. 고중리가 생애와 까마귀를 돌아본다. 조용히 하거라. 영의 소문 일행은 저택 안채에 이르렀다. 시원시원한 정원을 보니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만 같았다. 영의 소문은 조심히 안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며 공손히 굴례를 했다. 소장, 을지문덕 대장군을 뵙습니다. 안채 안엔 머리가 백발인 노장군이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있다. 그의 뺨에는 칼에 베인 흉터가 세월의 주름과 섞여 있었고 손에도 자잘한 흉터가 수없이 많았다. 흔히 보아온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전사였다. 왔는가? 먼 길에 고생했을 텐데 노구에게 어인일인가? 그래, 북부에서 내려온 흑수말가를 몰아냈다고. 장안에 다정하게 얘기하는 을지문덕은 영의 소문과 함께 따라온 까마귀와 눈이 마주친다. 까마귀는 또렷한 을지문덕의 눈빛에 죄라도 지은 듯 고개를 숙이고 만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수나라를 무찌른 승전 기념탑 경관을 허문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악독한 수나라를 몰아내려 고구려가 어떤 희생을 치렀는데요. 어떻게 승리한 전쟁인데요. 당장이라도 쫓아가 장손사의 목을 들고 이세민이 앞에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먹이를 눈앞에 두고 으르렁대는 호랑이 마냥 흉폭한 기세를 감추지 않는 영의 소문을 을지문덕이 온화한 표정으로 다독였지만 그도 어금니를 꽉 물고 참는 것이 보였다. 진정하게 어쩌겠는가. 태왕과 대신들이 이미 결정한 일이거늘 태왕도 너무합니다. 재작년에는 국경지도 본격도까지 갖다 바치더니 이제는 경관까지. 태왕도 수나라를 물리친 전쟁 영웅기자 전우셨거늘 그 용맹하던 분이 어찌 이리도 나약해지셨는지. 좀처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영의 소문의 수위가 높아진다. 침착하고 태산 같던 그라고 믿기지 않았다. 이 사람아, 누가 듣겠네. 말 조심하게. 태왕도 당 이세민의 위세가 예사롭지 않으니 그러는 것 아니겠나. 작년에 돌궐의 지배자 할리칸도 사로잡았다 들었네. 놈의 칼끝이 우릴 향할 날도 멀지 않았단 말이야. 을지문덕은 아비가 자식을 달래듯 온화하게 말하고 있지만 눈빛은 선명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경험상 참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활활 타오르는 영의 소문의 열정과 분노에 동화되었을까. 분명히 알고 있는데 가슴 언저리에 피가 끓어오르는 걸 참기 힘들었다. 그러니 방비를 해야지요. 고개를 숙인다고 놈이 가만두겠습니까? 을지문덕은 씁쓸한 얼굴로 영의 소문을 바라봤다. 무기력한 스스로를 비통해하는 듯 보였다. 태왕과 대신들도 전쟁은 피하고 싶으신 게지. 고건무 태왕께서 평양성에서 결사대 500기로 4만 수나라 군을 몰아내시고 을지문덕 대장군님이 살수에서 100만 대군을 쓸어버리셨는데
수나라를 이은 당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렇게 겁이 나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면 되겠습니다. 격분하는 영의 소문도 노장군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차오르는 울분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 을지문덕의 굵은 주름과 흉터가 더욱 쓰라렸다. 어허, 이 사람아. 태왕과 제가 회의에서 이미 결정한 일이니 더 이상 왈가불가하지 말게. 허나 평화는 절로 오는 것이 아닌데 노구의 우려가 기우이길 바랄 뿐이지. 씹어 죽일 귀족놈들 다 쳐 죽여야 합니다. 지놈들 권력 흔들릴까 안절부절 못하는 거 보십시오. 내치, 내정. 그런 놈들이 장정을 다 끌고 가 천리장성이란 대역사를 한답니까? 남쪽의 신라 잡놈들에게 한강 중령 땅까지 빼앗기는 동래북 신세로 전락하다니. 고구려가 어쩌다 일이 되었습니까? 분노가 얼굴에 올라와 울그락불그락해진 영의 소문은 살기를 감추지 않았다. 진정하게. 흥분한다고 일이 해결되겠는가? 막리지 대인은 만나보았는가? 끓어오르던 용암이 차갑게 식어버린다. 뵙지 않았습니다. 아버님도 권세에만 관심이 있으시지 태왕과 다른 귀족 놈들처럼 이세민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에 동의하셨답니다. 어허, 다 적으로 돌릴 셈인가? 막리지 연태조 대인은 자네 아버님 아닌가? 함께 이 난세를 풀어나가야지. 어찌 그러나. 을지문덕은 풀죽은 영의 소문에 등을 토닥이며 친애비처럼 위로해 주었다. 까마귀는 을지문덕과 영의 소문의 대화를 이해할 순 없었지만 그들의 기운만으로도 답답함과 울화가 치미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기습이다, 적의 기습이다. 가라앉은 을직에 병장기 부딪히는 소리와 군사들의 소리가 가득히 밀려왔다. 전장에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진득한 핏내음이 코를 자극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개만도 못한 놈들이 감히 살수의 영웅 을지문덕 대장군에게 누가 칼을 들이미는가. 영의 소문은 환두대도를 뽑아들며 안채 밖으로 뛰쳐나갔다. 12장. 신선이 논일던 정원은 검은 복면을 한 100명의 흉적들에게 포위되었다. 고정이가 적을 보자마자 직접 뛰쳐나가려는 영의 소문을 붙잡는다. 대인 영의 소문을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다. 을지문덕 대장군을 지켜야 한다는 걸 주지하는 것이다. 까마귀는 전장이 열리자 얼굴에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환두대도를 뽑아들며 고중리를 슬쩍 쳐다본다. 가라, 적을 섬멸하라. 고중리는 망설임 없이 명령한다. 으하하하하. 곱비 풀린 망가지 마냥 까마귀는 적을 향해 망설임 없이 달려든다. 적의 가슴을 베고 머리를 찢고 다리를 잘라버린다. 동물 같은 움직임으로 환두대도를 휘두르는 모습은 아귀의 환생이었다.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시체와 비명소리, 시뻘건 피가 튀었다. 압도적인 패도적인 무위의 습격병들은 스스로의 본질을 잊고 뒷걸음질을 치고 만다. 어디 가느냐, 어딜 가느냐, 와라, 오란 말이다. 으하하하. 까마귀는 쥐몰이 하듯 적의 머리를 베어 허리춤에 매달며 붉은 눈동자를 빛내며 새우산하게 웃는다. 안채에 있던 을지문덕이 밖으로 나와 까마귀의 무위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허허허, 다부진 소년이라 생각했다만 귀신이구만, 귀신. 어디서 저런 자를 얻었는가. 전장이 그립구나. 저 소년을 보니 노장의 피가 끓어. 동부원정 때 우연히 거둔 자입니다. 제가 까마귀라 이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름처럼 재미난 놈이지요. 을지문덕 못지않게 영의 소문에 피부가 터질 듯 온몸의 세포가 불끈불끈거리고 있다. 자유롭게 뛰노는 까마귀를 보니 참을 수 없는 투쟁심이 요동친 탓이다. 까마귀는 흉적들 뒤에서 말을 타고 장수를 발견한다. 흐흐흐, 내 놈이 대장이로구나. 어디서 감히 내려보느냐. 까마귀는 적장을 향해 달려가며 검을 날린다. 검은 무서운 속도로 빙글빙글 돌며 적장의 팔에 그대로 꽂히고 말에서 떨어뜨린다. 까마귀는 날듯이 뛰어 장수의 목을 비틀어 뽑아버리며 한 손으로 번쩍 들어 피를 흩뿌린다. 으하하하, 이거로구나. 이거야. 자, 다음은 누구냐. 전장이 일상인 고구려인들조차 이런 건 처음이었다. 까마귀의 행동은 아군마저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으니 적들은 어떻겠는가. 검은 철갑이 피로 붉게 물든 채 머리는 산발을 하고 허리춤에 머리를 대롱대롱 매달고 환두대도를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모습은 악귀였다. 사람이 아니었다. 마귀다 마귀. 도망가라. 마귀다 마귀. 적들은 무기를 버리고
혼비백산 도망가기 바빴다. 까마귀는 흥이 돋을 대로 돋아올랐는지 적이 내빼자 화가 더 치밀어 올랐다. 까마귀다 이놈들아, 마귀 아니다. 전투를 지켜보던 을지문덕이 너털웃음을 짓는다. 허허, 이거야. 누가 습격한 건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구만. 마귀라, 까마귀, 멋진 이름이야. 고중리는 쓰러진 적들의 복면을 벗기며 신원을 확인한다. 혼이 나간 듯 패주하는 적들을 쫓는 까마귀를 지켜보던 고정희가 의미심장한 얼굴로 묻는다. 헌데, 누굴 노린 걸까요? 무슨 말입니까? 영의 소문이 대답한다. 을지문덕 대장군님일까요? 영의 소문 대인일까요? 둘 다였을까요? 고구려 군부 내 대당 강경파인 을지문덕과 그를 따르는 최고 명문 동부가 적장자 영의 소문. 그 누구를 노려도 이상하지 않았다. 을지문덕과 영의 소문은 피와 시체로 얼룩진 정원을 착잡한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다. 열세장, 깊은 밤.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는 광장 같은 사방이 뻥 뚫린 방 중앙에 영의 소문이 앉아있다. 넓디 넓은 공간에 긴 테이블과 의자만 달랑 놓여있고 다른 가구들은 보이지 않는다. 촛불이 일렁일 때마다 보이는 그의 표정은 시린 새벽 겨울 마냥 얼어붙을 것만 같다. 알아보았는가? 영의 소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고중리가 낮은 음성으로 대답한다. 죄송합니다. 습격병들은 말단 말갈족이라 배후를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귀족 놈들이겠지. 태완기거나 죽일 것들. 은은히 흘러나오는 영의 소문의 살기에 고중리는 살이 베일 것만 같다. 굵고 긴 손가락을 탁재 툭툭거리며 생각에 빠져있는 영의 소문은 마치 저승사자가 지옥문을 열기 위해 고민하는 것처럼 보인다. 을직의 병력을 증원시켜 두거라. 숙부인 연태수의 동향도 은밀히 확실히 살피도록 하고. 내 대인. 영의 소문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생긴다. 미소 비슷한 미소다. 그래, 까마귀는 어찌 지내나?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생애와 동무가 된 듯하고. 신라 백제 쪽으로도 알아보았지만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하는 행동, 말투도 그렇고 세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가락을 두드리는 속도가 빨라진다. 확실히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놈으로 보이진 않아. 까마귀를 연무장으로 오라 이르거라. 연무장이요? 고중리가 놀란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괴물 같은 용력과 담력으로 전쟁을 휩쓸고 다니는 소년을 영의 소문이 아량 있게 품어준 듯 보이지만 고중리를 통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관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중리는 주군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지만 토를 달 순 없었다. 그는 그런 남자다. 14장. 시원하게 뻥 뚫린 연무장은 대리석 같은 반듯한 직사각형 돌을 바둑판처럼 깔아놓은 모양이다. 금음달이라 횃불도 없는 연무장은 암흑 그 자체였다. 차가운 바람소리, 벌레 우는 소리, 짐승 소리가 스산하게 울리는 곳으로 까마귀는 조심스레 걸어가고 있다. 칼날이 난무하는 전장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던 까마귀의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린다. 설렘? 아니다. 가슴 답답함, 뭔지 알 수 없는 막연한 그 무언가다. 까마귀는 몇 발걸음을 떼기도 전에 돌탑처럼 칠 자루에 검을 차고 있는 영의 소문과 마주한다. 작은 숨소리도 선명히 들리는 정적 속에서 그의 기척을 느낄 수 없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존재를 의심할 만한 은은한 기운이다. 까마귀는 영의 소문이라는 거대한 성벽 앞에 서 있는 작고 초라한 티끌같이 느껴졌다. 못하느냐? 오거라. 부드럽지만 무거운 음성이 까마귀의 귓전을 울린다. 네? 검을 들어라. 오란 말이다. 위압적인 영의 소문의 호통에 얼떨결에 환두대도를 뽑아들지만 움직이지 못한다. 몸이 굳어버린 채로 식은땀이 흘러내려 눈앞이 아른거린다. 식! 허공을 가르는 묵직하지만 날카로운 검소리와 함께 영의 소문의 환두대도가 까마귀의 목을 향해 정확히 날아오자 본능적으로 막아내지만 그의 검격은 천둥을 담고 있었다. 한 번 검을 막아섰을 뿐인데 다리가 휘청이고 영의 소문의 검은 멈출 생각이 없었다. 한 수 정확히 급소를 향해 맹렬히 파고 들어온다. 까마귀는 그의 검격을 막아내는 것에 필사적이지만 점점 죽음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대로 그의 손에 베일 것이라는 공포가 확신이 되어 머릿속에 꽉 차기 시작했다.
한번 찾아온 공포는 온몸을 좀먹어 움직임마저 둔탁하게 만들어 급기야 검을 놓치고 바닥에 볼썽사납게 주저앉고 만다. 영의 소문은 까마귀의 눈을 가만히 응시한다. 까마귀는 영의 소문의 눈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그의 눈에 압도되어 눈가마저 촉촉이 젖어버리고 만다. 기본기가 부족해. 네 살기와 투지만으로 일반 병졸들은 상대해 왔겠지만 검을 갈고 닦은 무인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알겠느냐? 네, 대인. 이대로 생을 마친다 생각했던 까마귀는 필요하다면 영의 소문의 발이라도 핥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살고 싶었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살고 싶었다. 두려웠다.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죽음이 그 앞에 서 있었다. 마지막 찌르기는 좋았다. 조금 더 간결했다면 제법 위협적이었겠지. 내 검술은 움직임이 너무 크다. 잡동작이 너무 많아. 내게 고구려 최고 비기인 무쌍비도술을 전수해주마. 무쌍비도술. 죽음이 아니라니. 그에게 죽음보다 더한 공포를 전수해준다니. 까마귀는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걸 멈출 수가 없었다. 검술은 살인술. 상대를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확실히 제압해야 한다. 무쌍비도술은 새가 날듯이 번개치듯 일순간에 상대를 제압하고 적에게 검을 던지는 비술이다. 자, 다시 오거라. 네, 대인. 까마귀는 온몸이 부서져라 검을 휘둘렀다. 죽음 앞에서 공포를 선물해준 영의 소문을 위해 못할 것이 없었다. 그 안에 도사리고 있던 알 수 없는 분노와 투쟁심은 사라져버렸다. 머릿속엔 무쌍비도술과 영의 소문의 한수가 전부였다. 하나라도 더 배워야 한다. 생명을 꺾는 투박한 까마귀의 검이 예리하게 날이 서기 시작했다. 15장. 광대한 동북아가 떠들썩하다. 무장병력이 평소보다 더 많아진 듯 병사들이 관내를 부산히 움직이고 있었다. 까마귀는 소란스러운 모습에 생애를 붙잡고 물어본다. 오늘 무슨 날이야? 왜 이리 소란이지? 무쌍비도술 연마한다고 연무장에만 처박혀 있더라니. 오늘 동북아 회합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냐? 관심 좀 가져, 관심. 생애는 까마귀 엉덩이를 발로 툭 차며 한심하다는 듯 바라봤다. 까마귀는 생애의 무례한 행동에도 당연하다는 듯이 별 대응 없이 천진난만하게 묻는다. 그게 뭔데? 넌 생각이란 게 없는 놈이구나. 고구려는 태왕의 계루부, 동부의 연노부, 남부의 관노부, 서부의 순노부, 북부의 절노부의 오연맹 귀족사회라는 건 기억해? 까마귀가 발끈하며 대답한다. 내가 바본지 알아. 영의 소문 대인이 가장 강성한 동부의 연태조 막리지 대인의 장손이잖아. 그래, 오늘이 그런 대단한 동부가 고위층들이 모이는 날이라고. 생애가 빙긋 웃는다. 그런데 왜? 생애는 답답한 듯 까마귀 엉덩이를 다시 툭 찬다. 허허, 이 멍청한 놈아. 며칠 전 습격을 받았잖아. 을지가뿐만 아니라 영의 소문 대인도 위험했다고. 이런 상황에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냐? 지나가던 고중리가 까마귀와 생애를 보고 소리를 친다. 못들 하느냐? 어서 회의실로 가지 않고. 까마귀와 생애는 화들짝 놀라며 정신없이 뛰어간다. 16장. 동부가 저택 중심부에 위치한 회의실의 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을 중심으로 50m가량의 빈 공간을 만들어 염탐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은 구조였다. 회의실 긴 테이블 상석에는 투박하지만 호랑이 가죽으로 치장한 거대한 의자가 있고 오른쪽 첫 번째 자리에 영의 소문이 앉아있다. 그의 뒤에는 고정애, 고중리, 생애, 까마귀가 기립하고 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영의 소문과 외관상으로 똑같이 생긴 거구의 남성이 얌전히 걸어 들어온다.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형님? 정토, 왔는가? 무탈하지? 네, 형님. 겉모습은 누구 봐도 형제지만 풍기는 기운은 완전히 달랐다. 화염과 낙엽이랄까. 연정퇴에게는 무사의 혼을 느낄 수 없었다. 곧이어 문이 열리자 빛이 새어 들어온다. 검은 쇠빈을 찰갑을 입고 있었건만 반짝반짝 환한 빛이 솟아나는 듯한 찬란한 여인이 차가운 냉기를 흘리며 소리친다. 습격받았다며? 잘한다, 잘해. 영의 소문은 부담스러운지 눈을 피하며 어물쩡거린다. 넌 말을 도대체 누굴까? 까마귀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생애를 바라본다.
저 여인은 누군데 무장까지 하고 감히 대인께 반말을 하냐. 막리지 대인의 막내 따님 연수영님이셔. 비사성에 계시는데 고구려 최고의 수군 지휘관이야. 이번 회합 때문에 오셨나 보네. 조심해. 성격이. 연씨 집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화려한 미모를 가졌지만 기품과 성량은 영의 소문을 능가했다. 주변 공기 흐름이 변해버렸다. 까마귀에겐 연수영 목소리, 숨결만 들렸다. 모든 신경 세포가 그녀를 향해 무한돌진하고 있었다. 목이 간질간질하고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다. 쿵쿵쿵. 요란한 소리가 울리며 호위무사 10여 명을 이끌고 50대의 거구의 남성이 들어온다. 덥수룩한 수염과 후덕한 턱살, 뱃살이 출렁이는 남성을 향해 영의 소문 3남매는 공손히 인사를 한다. 연태수 숙부님 안녕하십니까? 연태수는 왼쪽 첫 번째 자리에 앉으며 앞에 놓인 사과를 와작와작 씹으며 말한다. 그래, 오랜만에 보는구나. 앉자. 형님은 아직이신가? 네, 오고 계십니다. 영의 소문이 대답한다. 습격을 받았다고. 감히 어떤 놈들이 동북아를, 배후는 찾았느냐? 아직입니다. 영의 소문은 덤덤히 대답하지만 연태수는 씹고 있던 사과 찌꺼기를 튀겨가며 격분한다. 내 그러니 태왕과 대립하지 말라 하였거늘. 을지문덕 대장군님의 북진 남수주의는 아니 된다 하였잖느냐. 태왕과 사부 가문들은 모두 북수남진주의를 지지하는데 을지가와 너만 그리도 고집을 피운단 말이냐. 북진 남수주의, 당을 치고 신라백제는 견제하는 전략. 북수남진주의, 당과 화합하고 신라백제를 치는 전략. 당시 고구려 정세는 태왕을 비롯한 귀족들은 북수남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며 북진남수주의를 주장하는 을지가 영의 소문을 비롯한 군부 쪽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다. 고구려의 적은 단기지 신라나 백제가 아닙니다. 과거 신라와 백제가 연합하여 우리 국토를 침탈하였으나 이제는 신라와 백제가 원수가 되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남방에서 신라와 백제가 서로 싸우도록 적절히 조절하고 당과 결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구려와 당은 절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수나라 100만 명이 고구려 제물로 쓰러져 국군이 기울었을 때, 아니 이세민이 친형태자 이건성을 죽이고 황희를 찬탈하였을 때, 우리가 먼저 당을 공격했더라면 대륙을 평정하는 것도 꿈은 아니었을 겁니다. 격분한 영의 소문이 자리에서 일어나 웅대한 포부를 내밀지만 연태수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지금 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이세민이 황희에 올라 당을 반석에 올려놓았는데 떠오르는 태양인 당과 우리가 굳이 적대관계를 가질 필요가 무엇이란 말이냐. 우리가 대국인 당을 어찌 무찌른단 말이냐. 하얀 얼굴에 화기가 잔뜩 올라온 연수영이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지른다. 왜 안 돼요? 수나라 100만 군도 쓸어버렸는데요. 우리 고구려가 언제부터 고개를 숙였단 말입니까? 경관을 허물다니요. 고구려의 긍지는 모두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귀가 찢어질 듯한 고함에도 까마귀는 연수영이 천상에서 노래하는 성녀로 보인다. 그녀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한다. 그만들 하거라. 낮지만 위험 가득한 묵직한 음성이 회의실을 울리며 노구의 남성이 걸어 들어온다. 백발의 수염이 풍성한 남성은 각진 턱과 부리부리한 눈매로 주위를 둘러보며 자리에 앉는다. 철광사는 어떠하더냐? 동부가 대인, 고구려 막리지이지 최고 권력가 연태조가 모습을 드러냈다. 걱정 마십시오. 흑수말가를 소탕하진 못했지만 동부에선 완전히 몰아냈으니 한동안은 내려오지 못할 것입니다. 영의 소문이 공손히 대답한다. 잘했구나. 병장기는 다시 재련하고 있습니다. 연태조는 안광을 빛내며 거친 목소리로 당부한다. 우리 연노부의 힘의 원천은 예부터 동부의 질 좋은 철광산을 통한 병장기에 있다. 모두 잊지 말도록 하거라. 네, 대인. 동부가 일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며 예를 표한다. 연태조는 몸이 불편한 듯 헛기침을 하며 조용히 차를 마시며 영의 소문을 바라본다. 개소문아, 넌 여전히 당기 우릴 침공한다고 생각하느냐? 네, 아버님. 이세민은 살수에서 100만 명을 몰살당한 치욕을 씻는다는 명분으로 고구려를 역사에서 지우기 전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세민이가 산동성에서 군함을 건조한다는 첩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유사시 비사성을 공략하겠다는 뻔한 수작이잖아요. 연수영까지 목소리를 높이자 연태수가 호통친다. 시끄럽다. 진짜 전쟁이 터지길 바라는 사람들 같구나. 영의 소문은 눈을 부르르 떨며 강건한 목소리로 한마디 힘주어 얘기한다. 세민이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선제 공격을 해야 합니다. 제가 정병 3만 명만 주십시오. 대륙을 평정하겠습니다. 세민이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연태수는 눈에 핏줄까지 올리며 회의장에 울릴 정도로 쩌렁쩌렁 소리친다. 이놈, 어떻게 얻은 평화인데 그런 막말을 하느냐? 이 땅을 다시 전쟁의 화마로 몰아넣겠다는 거냐? 태왕과 대신들은 어떻게든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데 내 놈들은 어떻게든 분란만 키우려 드는구나. 눈을 감고 가만히 듣고만 있던 연태조는 장의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만들 해라.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다. 남쪽 놈들이 치고 올라올 수도 있다. 경거망동 말거라. 개소문, 수영아. 너희들은 항상 언행에 각별히 조심들 하거라.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원하는 걸 얻어야 한다. 그것이 정치고 인생이다. 연태조의 단호한 음성에 그 누구도 토를 달 생각을 하지 못한다. 압도적인 존재감을 풍기던 연태조가 일어서 회의실을 나가자 연태수도 기다렸다는 듯이 호위병을 이끌고 나가버린다. 골이 잔뜩 난 연수영은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만 지키고 있던 연정토에게 빽소리를 지른다. 정토 오빠, 오빠는 번거리야. 한마디를 안 해. 좀 거들어주면 안 돼. 회의실에 연수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귀가 울리지만 까마귀의 가슴은 몽글몽글하기만 하다. 17장. 시린 얼음 결정들이 자욱하게 떠다니는 새벽녘의 운무 속에서 까마귀는 환두대도를 들고 무쌍비도수를 연마하고 있다. 간결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한 수 한 수 영의 소문의 가르침대로 검을 지르고 베고 던진다. 까마귀의 얼굴과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몸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난다. 연무장 한켠에서 까마귀를 바라보고 있는 연수영. 그녀 역시 무쌍비도술의 계승자로서 까마귀의 움직임을 세심히 관찰하고 있다. 거친 무장들 틈에서 자라 스스로 무인의 길을 걷고 있는 연수영에게도 까마귀의 저돌적이고 야만적인 모습은 흥미로운 것이었다. 내일이라고는 없는 오늘만 사는 까마귀의 악명과 달리 생김새는 너무도 고왔던 탓이다. 불필요하게. 연수영은 운무를 타고 한 마리 학처럼 살포시 까마귀에게 다가가지만 까마귀는 그녀의 기척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형편없구나. 막이라고 하기에 어떤가 했더니 고작 이 정도라니. 어디 한번 와보거라. 갑작스런 연수영의 등장에 까마귀는 놀라 검을 떨어뜨릴 뻔하였다. 곱게 묶은 검은 긴 머리가 바람에 휘날리고 커다란 두 눈, 오뚝한 콧날, 작고 도톰한 입술, 갸름한 얼굴로 환두대도를 들고 서 있는 연수영의 자태는 여신이었다. 제가 어찌 감히 너무 아름다워 어쩔 줄 몰라 하는 까마귀를 오해하는 연수영. 여자라고 무시하는 거냐? 머뭇거리는 까마귀를 향해 찬바람이 소용돌이치듯 연수영의 일격이 얼음장처럼 가슴을 향해 빨려 들어갔다. 저항할 수도 막기도 어려운 공격에 까마귀는 몸을 비틀어 받아치지만 바닥에 나뒹굴고 만다. 이런 검이 막이라니. 오빠도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어서야. 오기가 생긴 까마귀는 검을 꽉 잡고 연수영에게 달려든다. 30여 합. 까마귀는 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영의 소문의 검은 활화산처럼 뜨겁고 강력한 낙뢰라면 연수영의 검은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모든 걸 삼킬 듯 거대한 파도처럼 까마귀의 검을 잡아먹어버린다. 결은 다르지만 연수영의 검은 무쌍비도술 극한의 경지에 이른 완벽한 검이었다. 타고난 본능으로 어찌해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까마귀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졌다. 애는 쓴다만 이런 검으로는 무지렁이만 상대할 뿐. 하찮다. 까마귀의 목에 검을 겨누던 연수영이 돌아서자 까마귀가 헐떡이며 소리친다. 가르쳐 주십시오. 뭐라고? 시키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연수영은 냉랭한 얼굴로 까마귀를 내려다본다. 넌 오빠한테 배우고 있잖아.
왜 나지? 까마귀는 연수영의 눈빛을 피하며 고개를 숙인다. 처음 보았습니다. 뭘? 대인처럼 아름다운 분은 처음 보았습니다. 까마귀의 생각지도 못한 말에 연수영의 입이 막혀버렸다. 차갑다 못해 하얗던 볼도 얇게 홍조가 올라온다. 이런 천한 것이 어느 안전이라고. 넌 목숨이 몇 개나 되느냐? 죽고 싶은 게냐? 까마귀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바닥에 처박는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연수영은 소리를 지르면서도 까마귀의 말이 싫지 않은 표정이다. 그래, 고구려 최고의 무장이 되거라. 아니, 대륙 최고의 무사가 되거라. 그 정도는 되어야 내 곁에 있을 수 있겠지. 까마귀는 머리를 연무장의 차가운 바닥에 박은 채로 맹세한다. 대인 명을 받들겠습니다. 흥, 그러던지 말던지. 연수영은 환두대도를 거두고 차가운 표정으로 연무장을 떠난다. 구독과 좋아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